안녕하세요, K프로입니다. 저번 영상에 드라이버를 오비 안 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비를 안 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골프 샷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쳤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어떤 식으로 샷이 나올지 알고만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비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는 오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에 오비가 있고 오른쪽에 오비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나가서 같이 라운딩을 하는 선수들이 다 투어 프로지만 솔직히 클럽 챔피언도 하셨던 분들, 또 미드 아마나 아니면 아마추어 굉장히 고수인 분들이랑도 많이 쳐봤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할 수 있으세요. 자신의 구질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칠지 아니면 드로우나 훅을 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보단 이렇게 쳤을 때 무조건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난다, 아니면 이렇게 쳤을 때 무조건 드로우나 훅이 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샷의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다 오비가 있고 좁을 때 그런 거는 프로들조차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치는 것들이에요. 저희 선수들도 오비가 안 나진 않아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비 안 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땐 나의 구질을 확실히 알고 구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공을 정말로 똑바로 치고 싶어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치고 싶어요.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최경주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프공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샷은 똑바로 치는 샷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솔직히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냐면 저희가 기계도 아니고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살짝의 오류로 인해서 페이스가 살짝 열린다든지 아니면 닫힌다든지 아니면은 궤도적으로 살짝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인에서 아웃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공 나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확히 진짜 똑바로 치시려면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나 클럽이 들어오는 각도나 로프트나 등등등 모든 게 정확히 일정하게 딱 정확히 맞지 않는 이상은 똑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저희가 밖에서 나가서 공을 치잖아요. 실외에 나가서 바람이 진짜 단 한 점도 없는 날씨를 쳐본 적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따라서 공이 아무리 똑바로 쳐도 그런 바람의 영향, 공이 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코스 가면 티박스 자체도 이렇게 경사가 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클럽 페이스가 맞는 각도도 달라지고 스윙 궤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똑바로 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 프로들이나 아니면 여러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똑바로 치고 싶어 하시죠. 정말 보통 흔히 그런 말 하죠. 빨랫줄 샷 쫙 똑바로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샷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구질, 하나의 구질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걸 구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오비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오비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상 이거는 내가 드로우로 치냐 페이드로 치냐를 정하는 게 저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구질, 딱 하나의 구질. 보통 이제 내가 어떤 구질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예전에 레슨을 받았던 분들, 저한테 조언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우선은 어떻게 관찰을 하냐, 우선 그냥 쳐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쳤을 때 치신 분의 샷들이 분명히 한 가지는 나와요. 페이드성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딜 가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 자체가 페이드성으로 나오냐 아니면 드로우성으로 나오냐가 딱 하나가 확실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치면 반 이상이 페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드로우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드라이브 10개를 쳤는데 10개 중 반 이상이 똑바로 간다면 천재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저도 가서 배워보고 싶대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구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구질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본능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가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어떠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공을 넣고 쳤을 때 저는 드로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 몸의 구조상 그리고 제 스윙상 저 같은 경우는 스윙 궤도 자체도 드로우가 난다고 하면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궤도 자체가 아웃에서 인으로도 들어와요.
보통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백스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백스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자고 하면 우리 진필이 형님께서는 누가 봐도 백스윙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쵸? 솔직히 백스윙이 이렇게 가 있던, 백스윙이 막 이렇게 돼 있던,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백스윙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백스윙으로 저희가 공을 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운스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백스윙이 정확히 올라갔다고 해서 또 이게 정확히 내려온다는 법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내려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투 아웃 스윙을 한다고 하는 골퍼분들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 전반적으로 클럽들이 다운스윙 할 때 몸 뒤로 살짝 쳐져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뭐 하체가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팔이 뒤에 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좀 스윙에 레깅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서지오 가르샤처럼 올라가가지고 팔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쳐져요, 뒤로.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 제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친구 그 김태훈 프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뒤로 떨어져요. 특별한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럽이 뒤로 떨어지는 골퍼분들은 좀 드로우 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계속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뒤로 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에서 아웃으로 가겠죠. 왜냐? 뒤에 있으니까 스윙을 하면서 좀 더 저쪽 오른쪽 발 인투 아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저희 한국에 계신 아마추어 골퍼분들, 또 외국에 계신 아마추어분들, 어떠한 이런 허리 로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거의 대체적으로 상체를 많이 쓰게 되세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갔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여기 있든, 아니면 똑바로 올렸든, 여기서 허리 로테이션 거의 안 쓰고 상체로 어깨나 몸통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돌려서 허리는 쓰지 않고요. 거의 골반 허리 로테이션 거의 없고 상체로만 써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팔이 몸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와의 반대로 앞으로 오면 클럽이 바깥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십상이에요. 이렇게 아웃에서 인 궤도를 치게 되면 공이 깎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뒤에서 쳐져서 내려오는데 왜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내가 만약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공이 왼쪽으로 가요, 페이드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3차원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트랙메이나 아니면 뭐 플라이트 스코프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오는데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인에서 아웃으로 오면서 페이스가 많이 열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는데 임팩트 순간만큼 페이스가 타겟 방향을 향하고 있다? 안 열렸다? 이건 무조건 드로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에서 아웃으로 오는데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왔어요. 그럼 그냥 오른쪽으로 가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닫혔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가는 샷, 그러니까 땡겨지는 샷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가 좀 다쳤죠.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의 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어떤 구질을 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공을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실외 연습장이나 나가셔서 만약에 공을 10개를 정도 쳤는데 무의식적으로 쳤습니다. 저는 타겟 저쪽 방향을 보고 쳤는데 공이 10개 중에 5개 이상은 이렇게 휘면서 간다. 뭐 왼쪽으로 시작해서 휘어가지고 똑바로 가던, 아니면 똑바로 시작했는데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 망을 막던, 아니면 공의 구질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페이드를 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10개 중에 5개 이상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든가 휘어서 이렇게, 아니면 똑바로 시작했는데 왼쪽으로 계속 휘어서 가요. 그거는 드로우를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구질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우선은 만약에 뭐 골프장에 나가셨을 때 어느 한쪽이 오비가 있다 그러면은 내 구질을 믿고 치셔야 돼요. 치셔서 어떻게 보면 오비가 안 나길 바라셔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터진다, 똑바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왼쪽으로 시작해서 시작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건 페이드나 슬라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시작이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그냥 쭉 똑바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푸시입니다. 푸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궤도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데 페이스가 열려서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냥 오른쪽 시작한 대로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페이드 났다, 슬라이스 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공을 쳤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시작해서 시작하는 방향보다 더 휘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건 이건 드로우나 훅인데, 똑같이 왼쪽으로 똑바로 시작해서 그냥 쭉 똑바로 와서 왼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거는 풀입니다. 풀은 드로우랑 훅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궤도에 따라 페이스가 똑바로 맞기 때문에 그냥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훅이나 드로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공 페이드냐, 내 공의 구질이 나는 페이드성 골퍼냐 아니면 내가 드로우성 골퍼냐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거를 수정할 수가 있고 보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쳤을 때 구질이 나오면 그런 구질로 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드 나시는 분들은 억지로 막 허리 써서 막 여기서 클럽을 막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이렇게 내려오신 분을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는 진짜 뻥안 치고 오른쪽 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 이제부터는 왼쪽 손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적응하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한 두세 배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죠, 오비가 안 나는 방법보다 오비가 안 나려면 내가 어떤 구질을 치는지 무의식적으로 쳤을 때 그걸 파악하시고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거의 뭐 푸시나 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공을 좀 더 구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레슨 동영상 댓글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추려서 한 분 한 분씩 간추려가지고 뭐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최대한 제가 해드리려고 할 텐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 영상을 제작해서 저의 포인트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프였습니다.